제2의 6.25 전쟁인 것 같습니다. 다시 유엔과 미국이 개입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현 TV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요, 인제서야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부터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건 팩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한 사람이 이렇게 올인할 수밖에 없냐? 애국자이기 때문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로 빠지게 만드는 게 부정선거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는요, 암세포가 너무 커져서 비상계엄 외에는 해결책이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19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주구장창 내란이라는 단어를 선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지금 구속까지 시켰지만 이거는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모두 부정선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를 콕 찍어서 이야기하셨죠. 은폐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덮기만 바쁘고 입틀막만 바쁘고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가장 위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음모론으로 맞서려고 하고 있다. 소송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요.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약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꽃보다 전한길이라고 하는 이 역사 한국사 강사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탄핵 정국을 초래한 것은 이 부정선거다.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을 만드는 세력은 선관위가 초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사들,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위험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까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음모론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라고 현직 검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서워서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 집단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할까봐 지금 마포 민주화 운동을 폭력 사태다. 2030 잡아들인다.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러면서 지금 합법화된 폭력과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지금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부정선거 밝히는 게 사실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전국민 계몽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 전에 처음 시작은 누구냐면 이번에 국회에 나서 눈 풀려가지고 한동훈 암살조를 얘기했던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가 먼저 뭐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가 더 플랜이다 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뉴스타파도 총 물어가지고 엄청 조사를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쑥 들어갔죠.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2017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더 플랜 제작팀들이 요구를 하니까 19대 대선 종료 후에 공개 검증을 해보자 라고 중앙선관위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입이 쏙 들어갔죠. 김어준도 갔고요. 여기서 이제 이준석도 같이 가서 뭐 이런 사전 투표에 대한 뭐 검증, 이런 검증 절차에 국민의힘 대표로 뭐 참여했었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이후에 쑥 들어갔죠. 그 다음부터는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 이준석이 먼저 나서가지고 음모론자, 틀딱 이러면서 뭔가 바람몰이를 하고 정치에서 뭐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 뭔가 사회적으로 뭐 제재를 받는 그렇게 만드는 왁구를 짜기 바빴죠. 이 선관위는요, 파일을 조작하고 문서를 파쇄하고 채용 비리에 대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부터 시작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왔습니다. 지금은요, 현직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하는데도 이 선관위가 배째라는 식으로 공개 검증은커녕 입틀막,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입틀막에 열심입니다. 채용비리 1200건, 문서 파쇄, 증거 인멸, 이런데도 민주당은 선관위를 감싸기 바쁘죠. 급기야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봐도 느낌상 부정선거는 10,000% 명백한 팩트다라고 생각이 들죠. 진짜 지금 현재 22대 국회의원들 가짜 국회의원이 들통날까봐, 그러면 국회 해산 바로 되는 거죠. 5만 명, 뭐 7만 명 국회 해산에 대해서 국민청원 올려봤자 지들이 다 막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밝혀지면요, 22대 국회는 그냥 자동 해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민주당에서요, 계속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러는데, 국민 입틀막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사 대표 강사 전한길 씨가요, 지금의 탄핵 정국 초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모른 척한 선관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현 사태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특정 이념과 정당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다라고 영상 제작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도 선관위 때문이다. 지금 탄핵 정국도 선관위 때문이다. 다 선관위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어디? 중국 공산당 CCP를 배후로 둔 조직, 중국 공산당, 중국 해커 조직 99명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도박 사이트 중심으로 만들고 와가지고는 한국의 여론까지도 조성을 했다라는 것. 이런 것만 봐도 최대의 범죄 조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간첩 조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사 대표 강사 전한길 씨는요, 이제 이 선관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가기관이자 공무원인데 감사원의 감사도 반발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는 국정원 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선관위가 이렇게 절대 권력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놀랍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야당 대표 및 야당 국회의원, 전 여당 대표 및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는데 니들이 뭔데 다 거부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전산 조작 투표 의혹까지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 부정선거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재검표 과정 공개도 제한하고, 조작 의혹의 서버 원본 공개도 안 하고, 서버 로그인 데이터도 공개 안 하고, 전자개표기 분석도 금지했고, 이러니 제대로 된 투명한 공정한 조사와 재판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냐. 또 역시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핵심을 찝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만처럼 수작업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통해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하게 선거 제도가 되길 소망한다.
개표 시간이 좀 더 걸리면 어떠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면 어떠냐, 우리 국민들도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 주권 행사, 내 한 표에 대한 행사를 지키고 하고 싶어 한다. 그게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만이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이 부정의 세력, 불순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나라 자체를 친중으로 가고, 대만이 굳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쉐쉐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게끔 자꾸 정치인들이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이번에 수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으로 봤을 때 시간이 걸리느냐? 4시간 정도 더 걸린답니다. 투표하고 투표 종료하고 그 자리에서 이동 없습니다. 몇 날 며칠 묵히는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 하는 걸로 하면 그냥 결과치가 4시간 정도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 4시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22대 국회 개표할 때요, 새벽까지 눈 뜨고 기다렸습니다. 와 했는데 갑자기 사전투표함 열리면서 누가 이원주도 국회의원 되고 추미애도 국회의원 되고 이재명도 막판에 뒤집었죠. 이런 거 보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 개표가 분명히 조작됐다라고 온 국민들은 생각하셨을 거다 봅니다. 어떻게 본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강세, 그러니까 전라도 빼고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사전투표함이 열리면 영남 지역만 남기고 전 지역이 파랗게 바뀌냐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공수처에 15일에 체포되시고 공개한 자필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은 부정선거 의혹이었다라는 것을 주로 담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 알겠냐?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칼에 찔린 이 시신을 보고 자연사를 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느냐. 와, 비유가 대박인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 소송에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그리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거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1, 2, 3, 4, 5 북한의 해킹에 웰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이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거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직 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봐야 한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의 기밀 정보 접근선을 고려해 볼 때 음모론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정보 취득력이 일반 국민들과는 다릅니다. 많은 것을 본다라는 거죠. 기밀문서, 1급 기밀문서도 보시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 자료부터 시작해서 CIA 보고서도 오는 거고,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음모론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없었다, 내란이다 이러면서 입틀막 하기 바쁘고, 이런 지금 공수처, 민주당 이짝이 약간 냄새가 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서 특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밖에 없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음모론을 믿고, 그러니까 저짝 진영들이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믿고 이런 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폄하를 하는 그런 내용들,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실제 상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개표 과정 오류가 발생했는데 해당 오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뭔가에 검은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냄새를 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인 사고로 지금 현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 합리적인 의혹인지 명확한 실체 규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계속 의혹을 키워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저항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사법부도 믿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상권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 나라가 지탱되겠느냐라는 내용이 아마 꽉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요? 왜 이런 댓글들 밑에서 보면 잘한다 역시 뭐 어쩌고저쩌고 왜 댓글들이 나오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댓글러들, 중국 해커 댓글러들이 지금 다 잡혀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한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집회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 하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 중국이 지금 바짝 엎드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댓글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정황이 120여 곳에서 일어났고 무효소송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의 대가리들이 누굽니까? 사법부 책임자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가 다 무효, 다 기각. 이러니 지금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지금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회에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에 대해서 꼭꼭 집어서 정문일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언론도 아이고 뜨거워, 민주당도 이러다가는 정말 이 오물풍선에 매달려서 북한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을 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무법천지는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민주당, 겁대가리를 상실한 언론, 겁대가리를 상실한 사법부가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낸 2030들 지금 폭력으로, 합법화된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들의 다음 스텝이 뭔지 파악이 되시잖아요. 저것들은 중국 공안들보다 더 할 겁니다.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죠. 국민 저항권은 이제 발동이 된 상황,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그 원상태로 직무 복귀시켜야지 이 모든 것이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6.25 전쟁인 것 같습니다. 다시 유엔과 미국이 개입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때는 정말 힘이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갔지만요. 지금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건 우리 국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커졌다라는 거죠. 지켜냅시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TV였습니다.